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앤리뷰에서 새로운 코너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주요 신문 헤드라인을 모아서 보도하는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라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이진우 앵커와 김진희 앵커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글로벌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16일 토요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시작으로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순서로 각국의 주요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요 재계 총수들을 만나 한미 관세와 안보 협상 결과를 논의했습니다. 조인트 팩트시트를 바탕으로 경기 활성화 방안을 협의했는데요.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의 관세 장벽 해소가 핵심 내용입니다. 양국 간 무역 투자 협정이 체결된 후속 조치로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순직 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인데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심리는 내년 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검 절차를 강화한 법안 개정으로 조사 권한이 확대됐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로 5명이 사망했는데요. 마지막 실종자까지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안전 책임을 강조하며 엄중 처벌을 약속했고 이 사고는 산업안전법 강화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고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관세청이 IMF와 함께 가상자산 범죄 대응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국제 협력을 통해 불법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관련 법안 제정으로 가상자산 거래 규제가 강화됩니다. 거래 추적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 철안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피해가 확대되면서 산업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U22 축구 대표팀이 중국에 패배하며 아쉬움을 남겼고 U17팀은 월드컵 32강에서 탈락했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육성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소년 스포츠 지원 법안 개정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핵 3원칙 재검토 발언에 원폭 피폭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평화 역행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헌법 개정 초안 논의와 연계되면서 자위대 역할 확대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외국인 투자 심사법 개정과 맞물려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입니다. 국가 안보 위협 평가를 세밀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리는 재정 건전화 목표의 깊은 논의를 강조하면서 안티스토킹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안은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해 온라인 추적 행위를 규제하며 피해자 안전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함정이 센카쿠 열도를 통과하면서 영토 분쟁이 재점화됐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엄격 규제 법안과 관련해 체류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하는 총리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은 48년째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정체되면서 가족들의 안타까운 기다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외교 압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이 객실 승무원에게 운동화 착용을 허용했습니다.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인데요. AI 기본계획 법안과 함께 AI 윤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43일간의 최장 정부 셧다운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통계기관이 마비되면서 경제 지표가 불확실한 상태인데요. 깜깜이 경제 상태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2025년 채택 개정안과 연계되어 연방 형사 지침을 개정하며 약물 범죄 양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9월 고용 보고서가 목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 폐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발표가 가능해졌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 논쟁 속에서 관세 철회를 검토 중이며 제2수정헌법 관련 소송이 총기 규제 법안의 헌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대한 정책을 바꿨습니다. 한국 등 동맹국의 무기 개발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동맹 면제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2025년에서 2026년 의회 법안과 맞물려 원주민 관광 개선법 개정도 포함됐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미립국 보트가 전복되면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비자 처리 과정을 강화하는 이민 변화 및 새 규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앱스타인 파일 공개가 논의되고 있는데요. 트럼프와 공화당의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텍사스 헌법 개정안처럼 세제 완화와 부모 권리 강화를 포함한 법안이 고려 중입니다.
총기 소유 트렌드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선거 후 리버럴과 소수민족의 총기 구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총기 권리 사건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낙태 금지 법안처럼 엄격한 규제를 고려하면서 여성 권리 논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영국 소식입니다. 런던 주 영국 대사관에서 한인 네트워킹 행사가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한인 전문가가 모였는데요. 2025 이민 규칙 변화와 연계되어 고 잠재력 경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중국 간첩 혐의 증인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민 규칙 업데이트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문자 비자 국가 목록 개정을 포함해 이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동당 정부가 난민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난민 권리를 축소하고 자동 혜택을 종료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민 기술 비용 규정 개정으로 고용주 부담을 늘려 기술 훈련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이 고가주택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노린 조치인데요. 이민 규칙 변화로 좋은 성격 요구를 강화하는 내용과 맞물려 있습니다. 9월 인플레이션이 예상치와 같게 나타났습니다. 안정을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고용권리 법안으로 집단 해고 규제를 강화해 노동자 보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생들에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국제학생의 창업비자 전환이 가능해졌는데요. 경제 기여를 유도하는 조치입니다. 카리브 국가 노예 배상 논의처럼 역사적 청산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사진 아트페어 파리 포토 2025가 개최됐습니다. 그랑팔레에서 열리는 행사인데요. 디지털 시대의 감각과 기억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중단 법안 통과와 함께 퇴직 연령 인상을 유예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파리 연쇄 테러 10주기 추모식도 열렸습니다. 130명의 희생자를 기리며 마크롱 대통령이 아픔을 강조했는데요. 2026년 신규 법안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 금융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럭비 대표팀이 피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4연패를 탈출했는데요.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옴니버스 지침 개정으로 지속가능성 보고를 간소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정치적 귀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프랑스 정치판 재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EPPO 협력 강화 개정안으로 범죄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도와 프랑스가 가루다 공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로 군사기술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옴니버스 I 개정으로 기업 보고 의무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파리 경찰이 몽파르나스 역에서 칼을 든 남성을 총격했습니다. 테러 대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리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서 백신 정책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소식입니다. 바이에른 주총리가 핵발전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소형 핵반응기 건설을 제안했는데요. 탈원전 정책 재검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규정 개정으로 팬데믹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국민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공약 미달성으로 극우 세력이 득세하면서 정치 불안정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11월부터 시민권법이 바뀌어 이중국적 허용과 체류 기간 단축이 시행됩니다. 2026년 부채 증가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경제 안정화를 위한 구제 조치가 포함됐고요. 새 숙련 이민법으로 직업훈련자 이민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연구 협력 확대와 아프리카 협력이 발표됐는데요. 바이오 연료 법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고 있습니다. 독일이 미국과 35억 달러 규모의 미사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M-6과 SM이 미사일을 도입해 국방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전투기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지연됐던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되면서 유럽 방위 산업 협력을 상징하게 됐는데요. 공급망 법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주요 국가들의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전 세계 주요 국가의 헤드라인 뉴스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